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으실 이야기는 환자 행세를 하며 진실을 보기 위해 눈이 아닌 마음으로 걸어간 한 시장의 여정입니다. 이는 방치의 그림자 속에서 양심의 빛으로 걸어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시장 김현택은 그날 저녁 집무실 의자가 아닌 양심의 평온함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백 건의 민원이 있었고 모두 같은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연세 종합병원. 환자에 대한 불친절, 순번 특혜, 청소 미비, 의사의 무관심. 김현택은 서류를 덮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혼잣말했습니다. 이 외침을 누군가는 들어야 해. 그게 나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그는 더 이상 시장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쓰고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이제 그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비서에게 짧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3일 동안 부산에 갑니다.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섰을 때 그의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고 배를 감싸며 숨쉬기 힘든 척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하는 말도, 도와드릴까요?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너무 아픈데. 어디서 접수하나요? 직원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신분증 있으면 저기 놔두시고 순서 기다리세요. 특혜는 없습니다. 김현택은 고개를 숙이고 붐비는 의자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3시간 반 후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목소리에는 지침이 배어 있었습니다. 증상 뭐예요? 며칠째예요? 나이는요? 수술 받은 적 있어요? 질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김현택은 대답했지만 듣는 이는 없었습니다. 입원 절차가 시작되었고 그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이 쓰러진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 시트에는 얼룩이 있었고 베개 커버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희망을 찾는 곳인가? 인내의 시험장인가? 옆방에서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2시간째 링거도 안 꽂았어요. 죽어야만 신경 써줄 건가요?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고 싶어요. 제발 누구든 도와주세요. 그러나 단 한 명의 간호사만 있었고 그녀는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택은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거닐며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절망. 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가야, 내 아들한테 오진을 했어. 2달을 고생했지?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가보니 모든 게 달랐어. 김현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적어둔 민원 하나하나가 이제는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춘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물 드릴까요? 젊은 간호사였고 이름은 유은지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목소리에는 평안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침구를 정리해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그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치유를 주시길 바라요. 저도 제 할아버지를 잃었어요. 당신처럼 단정한 분이었으면 아마 아직 살아계셨을 거예요. 그 순간 김현택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병원은 아직도 희망이 있어.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의 복도는 더 혼잡해졌습니다. 들것, 고함 소리, 울부짖는 보호자들, 화를 내는 경비원들, 그리고 사람들의 틈에서 사라지는 이들. 고통 속에 조용히 있는 얼굴들,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밤에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환자들을 사설병원으로 돌리고 있었다. 김현택은 들은 모든 말을 마음 깊숙이 새겼다.
이제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그 순간 젊은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파란색 보안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물병들이 들려 있었지만 얼굴엔 어딘가 미안한 표정이 떠 있었다. 그는 김현택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할아버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시장님 아니세요? 김현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쉿, 아가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대신 진실을 말해줘. 이 병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 보안요원은 꿀꺽 침을 삼키며 말했다. 저는 여기서 6년째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 요은지 선생님 말고는 다들 형식적으로만 움직여요. 장비도 오래됐고 노선우 병원장은 신경도 안 써요. 청소 용역은 백으로 들어왔고 제약회사랑 거래도 있어요. 김현택은 눈을 감았다. 알고는 있었지만 들을 필요가 있었어. 그날 저녁 응급실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다. 교통사고를 당한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왔다. 그의 가족이 소리치며 뛰어들었다. 제발요, 살려주세요. 죽으면 안 돼요. 담당 직원은 냉정하게 외쳤다. 중환자실 자리가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내보내야 해요. 여자는 절규했다. 제 아들은 이제 겨우 23살이에요. 어디로 내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울부짖음 속에서 김현택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한가운데로 나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무감각해서 앞으로 몇 명이 더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한 겁니까? 모두가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간호사 유은지가 달려왔다. 세상에, 진정하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가요? 김현택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괜찮다, 아가야. 나는 괜찮아. 하지만 이 병원은 괜찮지 않아. 그날 밤, 김현택은 잠들기 전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내일 이 병원에 모든 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제가 침묵했던 건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밝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 되었지만 오늘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날이었다. 김현택이 눈을 떴을 때 병원의 공기는 더 무겁고 숨이 막히는 듯했으며 피로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는 일어나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다. 오늘은 심판의 날이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간호사 유은지가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차 한 잔 가져왔어요. 오늘은 좀 나아 보이시네요. 김현택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가야, 너는 항상 이렇게 따뜻하니? 유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환자는 약보다 관심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전 너무 일찍 할아버지를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서 조금씩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어 김현택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눈가엔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는 속삭였다. 하나님이 널 이 병원에 축복으로 보내신 거야. 같은 시간 병원의 보안실에서 젊은 직원 서민재는 CCTV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병원 부원장 장동환이 들이닥쳤다. 오늘 아침 기관 감사가 있을 수 있으니 모두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가짜 미소라도 짓게 해. 서민재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요동쳤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그 사람이 진실을 밝힐 거고 당신들은 그 가면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거다. 시간이 흐르고 김현택은 병원의 다른 부서들도 살펴보기 위해 복도를 거닐었다. 검사실 앞엔 긴 줄이 늘어섰고 한 환자가 쓰러졌지만 직원은 순서 끝났습니다. 라며 돌아서 버렸다. 한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울고 있었다. 엄마, 너무 아파. 제발 의사 좀 와줘. 없단다. 아가. 기다리자. 오후쯤이면 혹시라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김현택은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자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겨 병원 순서를 기다리던 가난한 시골 아이였던 때가 떠올랐다. 그 순간 큰 소리의 언쟁이 터졌다. 한 보호자가 간호사와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아침 7시부터 기다렸어요. 엑스레이 종이 주고 아직도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의사는 같고 다른 병동에서 요청하래요. 우리 엄마 80세예요. 기다리다가 눈이 흐려졌어요. 다른 환자들도 일어서며 분위기는 점점 격해졌다. 김현택은 상황을 막기 위해 나섰지만 아직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는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들의 인내심은 곧 한계에 다다릅니다. 조용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왜 한번 들어보려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멈췄다. 유은지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군중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김현택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말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으시네요. 김현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김현택은 병원의 또 다른 조용한 영웅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직한 보안요원 서민재, 수년간 자원봉사로 청소를 해온 신경숙 할머니, 그리고 유은지. 그는 이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내일 아침, 이 병원 모두의 얼굴 앞에 거울을 들이댈 거야? 내가 누군지 밝히겠지만 이건 단지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용기가 낸 목소리이기도 하다. 수십 개의 서류, 녹음 파일, 관찰 기록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김현택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막이 오를 것이다. 모든 이가 자신의 역할과 마주할 것이다.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마치 벽들조차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복도에는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 흘렀고 모두들 궁금증에 휩싸여 있었다. 한 환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누구라던데? 장관인가 뭐래? 아냐, 몰라. 지난주 쓰러졌던 노인 아니야? 확실한 건 뭔가 있다는 거지. 김현택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도 여전히 낡은 외투를 걸쳤지만 이번엔 비밀이 아니라 결심을 품고 있었다. 방을 나서자 유은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되셨나요? 김현택은 멈춰섰고 대답 없이 바닥을 보며 말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 병원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야 해. 같은 시간 부원장 장동환은 응급실에서 직원을 꾸짖고 있었다. 감사 나온다니까 왜 복도 청소도 안 됐어? 그때 청소부 신경숙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제 정성껏 하고 있어요. 근데 부원장님, 지난 몇 년 동안 환자 가족이랑 눈 마주친 적 있으세요? 장동환은 화를 내며 외쳤다. 잔소리 말아요. 할머니. 바로 그때 김현택이 무거운 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섰다. 그 옆엔 유은지, 서민재, 그리고 몇 명의 환자들이 함께 있었다. 병원 직원 전부가 그를 주목했다. 그는 손을 들어 말했다. 나는 오늘 환자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중 속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사람. 지난주에 쓰러졌던 노인 아니야. 김현택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높이 들고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이 도시의 시장, 김현택입니다. 순간 병실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부원장 장동환은 굳어버렸고 간호사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몇몇 환자 가족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김현택은 말을 이었다. 이 병원에 환자로 들어왔지만 진짜 병은 시스템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무관심, 방치, 오만. 가장 약한 순간에 사람들을 홀로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방임입니다. 그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있으면서 오히려 생명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 안에도 빛은 존재합니다. 유은지 간호사, 서민재 보안요원, 신경숙 여사님. 여러분은 이 병원의 양심입니다. 그는 유은지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너는 이 복도를 기도처럼 걸었어? 신께서 너를 축복으로 이 병원에 보냈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서류철을 높이 들었다. 이것은 지난 3일 동안 내가 기록한 메모, 관찰, 녹음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이 이 병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김현택의 신분이 드러난 후 병원은 고요에 잠겼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당황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김현택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이 병원에 환자로 들어왔고 떠나면서 양심을
크게 한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산되지 않았다. 병원장은 호출되었고 부원장도 함께 간호사, 청소부, 의사 전부가 병원 식당에 모였다. 김현택은 일어서더니 재킷을 벗고 지팡이를 한쪽에 두었다. 이제 더 이상 역할도 거리감도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수년간 이 도시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모든 거리, 모든 동네,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 나는 내 신분이 아니라 내 인간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몇몇 간호사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유은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한 노인은 하루 종일 같은 시트에서 버텼고 한 어머니는 아이가 발작하는데도 도움을 요청했으며 어떤 의사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벽들은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청소부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장님, 저는 심경숙입니다. 때로는 쓰레기를 줍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병원에 누군가 목소리를 주기를, 정의가 닿기를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김현택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사님, 당신 같은 사람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단지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깨어나는 날입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나는 여러분에게 벌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양심을 깨우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유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이 복도에서 자비를 지닌 마지막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하나면 충분했다. 그 빛 하나로도 어둠을 찢기에 충분했다. 유은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김현택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이 병원을 장비로만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으로도 이 병원을 살려야 합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보안요원들,